일단은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내일부터 개학이잖아. 다들 좀 좋으시겠네요. 학교 가시니까. 어쨌든 학교를 가실 건데 저희가 이제 2단원 끝났거든. 지난 시간까지 해서 고등시까지. 물론 한 페이지 안 한 게 있는데 그건 제가 글쎄요. 일단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고 일단 뭐 시간 되면 설명을 하려고 했지만 일단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근데 일단은 3단원 남았는데 3단원이 양이 그러니까 다 하려면 최소한 2, 3주는 걸려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 페이스면 2, 3주는 걸려. 근데 이제 그러기에는 저희가 시험이 대충 이제 대부분 학교가 4월 말에는 시험 봐요. 보통 한 4월 한 20, 한 6일부터 일단은 그 학사 일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험 볼 거라 지금부터 한 2달 좀 안 남았어. 그래서 뭔가 그걸 다 하는 거는 좀 시간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또 아예 안 하기에는 또 여러분들이 이제 좀 마음도 불안하고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자, 이번 주까지. 자, 이번 주까지는 진도를 나갈게요. 자, 진도를 이어서 나갈 거고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새 책을 나갈 건데 일단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작년도 기준, 작년도 안 하고 기준으로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야. 반월고도 그렇고 능동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이 책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시기에 이게 저희가 사실은 다 못 끝낸 이유가 사실은 몇 가지 이유가 있어. 첫 번째는 1월부터 시작했어요. 원래 사실은 뭐 다른 어떤 학원 같은 경우는 보통 뭐 빠르면 12월부터 시험 빨리 끝났잖아. 저희가 사실은 기억나. 작년도 12월 달에 3단원 했어요. 어쩌면 여기 친구들, 저랑 했던 친구들은 한 바퀴 돈 거예요. 3단원하고 다시 2단원까지. 이해돼? 근데 저희가 이제 1월부터 새 책을 나가는 바람에 사실은 이게 실제로 좀 뭐 이 속도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 속도가 느리진 않았거든. 그러니까 무난하게 했는데, 뭐 다 못 끝낸 거는 뭐 그런 이유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도 양이 많아. 이 책이 2학기 교재랑 비교하면 내 생각에 한 20%가 더 많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 수학상이 좀 양이 많고 그래서 실제로 작년도에도 시험 범위가 이 책 끝까지가 아니었어요. 기말고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3단원이 총 여러분 3단원이 잠시 후에 좀 소개드리겠지만 이렇게 이제 또 이제 4개의 중단원으로 돼 있거든. 작년도 이제 기준 안 하고는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였어. 안 하고는. 그리고 뭐 반월고는 제가 능동은 없어가지고 반월을 여기까지였고.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끊겼어요. 실제로도. 그러니까 양이 워낙 많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까지 이 진도를 나간다는 거는 대충 어디까지 예상하냐면 한 여기까지 예상을 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번 주에 끝을 낼 수가 있어. 근데 여기까지 하기에는 너무 좀 그런 것 같아. 첫 시험인데 제가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거든. 그리고 실제로 여기는요. 한번 해보치고 알겠지만 여기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그러니까 너네가 알고 있는 1차 함수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추가되는 게 몇 개, 딱 2개가 추가돼. 2개가. 생각보다 얘는 나중에 그냥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게 대부분이고 약간 추가되는 한 2가지만 기억하시면 어렵진 않아. 내용 자체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단 여기까지 이번 주까지만 일단 진도를 나가서 여기는 약간 새로운 게 있거든. 그러니까 새로운 게 있기 때문에 좀 들어놓은 게 괜찮을 것 같아. 대신에 여기부터는 중간고사 끝나고 이 책을 할 거야. 그러니까 돌아와서 여기를 빠르게 마무리 짓고 다시 하는 걸로 해서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이니까 일단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만약에 뭐 아연이라던가 가연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선생님 또 욕심 나는데 그러면 제가 그 보통 유튜브에 영상 올리잖아. 그러니까 작년도에 이 부분을 했던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책은 아니지만 사실 뭐 그런 식으로도 채울 수 있긴 해. 근데 막상 학교 가시면 바쁠 거예요. 사실 이제 그것까지 병행하기에는 워낙 할 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가 뭐 여기는 크게 어려운 거 없고 다시 여기는 보통 시험 범위가 다가 아니라는 거지. 길어야 여기까지인데 이 정도는 사실 한 1, 2주면 끝낼 수가 있어요. 양 자체가. 그래서 중간고사를 끝나고 이 책을 이어서 마무리 짓고 다시 하는 걸로 약간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혹시 이거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까요? 뭐 궁금한 점이라던가 뭐 어떻게 되는지. 교재는요 다음 주에 새 책 드릴 건데 교재는 혹시 들어봤을 거야. 자이스토리 쓸게요. 그러니까 자이스토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3월 한 20 며칠쯤에 모의고사를 한번 볼 건데 보통 뭐 수능이라던가 모의고사 문제집을 좀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난이도가 얘보다는 있겠죠.
근데 사실 막상 그 책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 대신에 문제가 좀 많아요. 많고 좀 연습하기 좋으니까 그 책을 쓸 거고, 그리고 아마 그 책도 오래 안 걸릴 거야. 저희가 처음이 아니잖아. 학교 가시면 또 할 거고 저랑 또 하면 또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빨리 끝내고 다른 책도 쓰고, 특히 저희가 시험 앞두고 뭐 교과서라든가 몇 개 볼 게 있거든. 그것도 한번 해봐야 되니까. 아무튼 이제 좀 이번 주까지만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혹시 뭐 궁금한 점 없나요? 지원아? 오랜만인데? 괜찮고. 혹시 뭐 가연이는 뭐 궁금한 점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 너무 걱정하지 마. 이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이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3단원 자체가 별로 어렵진 않아요. 내용 자체. 뭔가 좀 외울 건 있는데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질문 없으면 오늘도 한번 진도를 먼저 나가는 걸로 해볼게요. 자, 일단 그리고 그 2단원 마지막에 못했던 내용은 자, 이렇게 할게.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이번 주도 좀 진도를 나가려고 쓰는 타임이라 그 내용은 교과서에 없거든요. 제가 만약에 오늘 진도를 나가보고 좀 준비한 게 일찍 끝나면 하는 걸로 하고, 일찍 안 끝나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주 내로 여기까지가 일찍 끝나면 여기 안 들어갔거든. 여기가 일찍 끝나면 돌아가서 할게요. 아시겠죠? 자, 저희 교재 보겠습니다. 아따. 자, 2단원 끝났습니다. 자, 2단원을 간단하게 말로 복습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던 방정식, 부등식, 함수가 다시 나와서 기존에 알고 있던 거에다가 뭔가 새로운 관점들, 특히 이제 그게 중요해요. 뭐 함수를 방정식으로, 부등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어떤 관점의 전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베이스이고 페이지는 여기 몇 쪽이죠? 151쪽을 먼저 볼게요. 요게 이제 151쪽이라고 써있진 않은데 여기가 약간 목차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 페이지고, 저희가 이제 요 마지막 단원에서 뭘 배우는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위에 제목 보시면 도형의 방정식 맞나요? 자, 도형의 방정식 좀 아쉽네. 근데 이게 목차를 좀 한눈에 보고 싶은데 이렇게 잘 안 보이잖아. 이렇게 하면 이게 잘리는데. 그래. 자, 요거 일단 제목부터 볼게요. 자, 3단원은 컨셉이 도형이야. 너네가 이제 보통 중학생 때 매 2학기마다 도형을 배워요. 그치, 2학기마다. 자, 여기 도형이 나오는데, 자, 도형. 여러분들이 이제 미술 시간에 혹시 도형의 3요소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사실은. 제가 매번 도입을 이렇게 시작하는데, 도형의 3가지 요소. 혹시 아연아 뭔지 아세요? 혹시 중학교 때 미술 배우나요? 개념도 배우나요? 어떤 그런 개념들? 그럼 아마 들어본 적 있을걸? 도형의 3가지 요소라고 해서. 피카소가 얘를 참 잘 이용했거든요. 3가지가 뭐가 있다? 첫 번째는 점이라는 게 있어요. 점. 여러분, 점도 도형입니다. 점. 그리고 뭐가 있냐면 이런 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선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선들이 많이 모이면 뭐가 생겨? 자, 면이 생겨요. 자, 실제로 이번 교재는 밑에 보시면 이거 3가지를 배워요. 기본적으로. 뭔가 점에 관한 내용.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 일주일 동안 이 점에 관한 거는 끝을 낼 겁니다. 그리고 선에 관한 내용. 이 선이 너네가 하는 그 1차 함수고요. 면에 관한 내용인데 그 면 중에서도 특별히 원에 대해서 조금 다룰 겁니다. 이해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밑에 보시면 총 4파트잖아. 마지막에 배우는 게 얘네들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4가지를 하면 여기가 끝이 나요. 그 점선면 이동까지 해서. 이해돼? 그런데 자, 뒤에 보시면 이 말이 써 있잖아. 우리가 이제 중학생 때랑 가장 큰 차이는 이거예요. 우리가 점선면을 사실 중학생 때는 어떤 좌표에서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저희가 원을 배워도 중학생 때는 기껏해야 뭐 원의 넓이, 둘레 길이 이런 거 배우잖아. 근데 이제는 방정식, 즉 이거를 좌표로 옮겨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어쩌면 좌표로 옮겨가지고 쟤네들은 식으로 좀 다루겠다는 거다. 이해돼? 그렇게 해서 제목이 도형의 방정식이야. 아시겠죠? 자, 밑에 가시면 잠깐 구경만 할게요. 뭐 시간 없으니까 구경만 하겠습니다. 여기 10번이 뭐냐면 평면 좌표 오른쪽에 써보실래요? 이게 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번 한 주 동안에 몇 가지 점에 관한 거, 뭐 새로운 점도 만들 거고요. 뭐 이미 아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 단원도 뭐 아는 것도 몇 개 있어요. 들어보시면. 아무튼 점에 관한 거. 자, 밑에 보시면 이게 이제 선에 관한 겁니다. 작년도 안 하고가 여기까지가 기말 시험범위였어요. 자, 선에 관한 거고, 요게 이제 막상 해보시면 1차 함수 여담인데, 요게 사실은 약간 1차 함수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차 함수랑 근데 거의 똑같아요. 여기 사실은 그래서 별로 어려운 게 없는 게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복습인데 한 두 가지가 추가돼. 혹시 두 가지 기억나는 친구 있어? 민서가? 뭐 추가되게? 첫 번째. 여러분 평행 뭔지 아시죠? 기울기 똑같은 거잖아. 수직일 조건이라고 하나 추가가 돼요. 수직이 뭔지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뭐 점과 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하나가 추가되는 딱 두 가지만 추가된다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가 요거. 자, 요게 이제 말하자면 면 중에 하나죠. 원이라 불리는 거를 저희가 이제 방정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원도 약간 함수처럼 방정식이 있다는 거야. 방정식으로 나눌 겁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네 번째는 여기 있네요. 얘네들을 가지고 여기 써있지만 한 번 더 쓸게요. 이동을 할 거예요. 이 점선면을 움직이자라는 거야. 아마 들어본 적 있을걸? 뭐 평행이동, 대칭이동 해서 이제 움직이면 끝이 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작년도에 여기부터가 2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위였어요. 미리 말하자면 작년도 2학기 중간 시험범위가 원부터 그 집합과 명제까지 왔어요. 이번 특강 문제까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양이 또 그렇게 많진 않아. 매번 시험이. 아시겠죠? 자, 뭐 정리해보시고 저희는 다음 장 넘어가서 그럼 이제 오늘부터 이제 점에 관한 걸 배울 거거든. 몇 가지 뭐 배우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일단 오늘의 컨셉은 위에 제목에 써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는 건데 첫 번째는 뭐다? 거리 구하는 거. 뭐 영어로는 디스턴스인가요? 그러니까 어떤 두 점이 있으면 그 사이에 거리란 게 있잖아. 뭐 거리 구하는 거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문제 풀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자, 1번 문제. 아마 그 작년도 12월 달에 배운 친구들은 좀 기억나실 거야. 제가 매번 여기 할 때마다 약간 하는 게 비슷해요. 일단 이 거리 구할 때 제가 제일 처음 항상 하는 게 시켜봅니다. 그러니까 해봐. 이미 구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 거리란 게 뭐 새로운 게 아니잖아. 뭐 점 두 개 있으면 거리가 있는 거니까요. 자, 혹시 1번 문제에 두 점 나와 있는데 거리 한번 구해보셨나요? 거리? 자, 그럼 1번에 소미야. 자, A랑 B 사이의 거리가 얼마죠? 여러분, 자, 거리 7 맞나요? 7? 자, 7이 정답이지. 혹시 어떻게 구한 7이야? 그쵸.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거리라고 하면 어떤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 맞아요. 말하자면 뭐 이렇게 해서 거리가 7입니다. 한 번 더. 자, 밑에 있는 2번 문제는요. 자, 이거 재훈아, 거리 얼마예요? 4죠. 그래서 뭐 이제 이거는 사실 뭐 언제 배운지 기억도 안 나요. 아무튼 뭐 아주 옛날에 배웠을 것 같아. 그치?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오늘 하는 내용이야. 오늘 이거 할 거예요. 거리 구하는 거. 그런데 자, 한번 정리해 볼까? 즉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두 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점이 나와 있어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표기법도 배운 적이 있는데 혹시나 궁금해하실까봐 요 왼쪽이 뭐냐면 이 점의 이름이야. A라는 점, B라는 점이고 실제로 어쩌면 오른쪽 얘가 뭐다? 이 점의 뭐 위치랄까? 뭐 위치랄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점을요, 이 수직선에 찍어보는 거를 중1 때 배웁니다. 이해돼? 자, 한번 여러분들 이거 여기 한번 찍어보시겠어요? 재미로.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중1 때 이런 걸 배워요. 아주 기본적이지만. 두 점이 있으면 거리가 있는데 두 점을 찍을 수 있다는 거야. 찍어볼까? 자, A라는 점은 자, 여기에 이제 여기가 이제 A인 거지. 뭐 이렇게 쓰기도 하겠죠. 뭐 이렇게. 다시 B라는 점은 자, 여기를 말하고 자, 거리란 건 어쩌면 이 사이의 차이를 말해요. 차이를. 그쵸? 자, 우리가 어쨌든 두 점이 나와 있을 때 지금처럼 뭘 구할 수 있다고? 거리를 구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거리 구하는 뭐 방법은요.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숫자를 안다는 가정하에 큰 거에서 작은 것을 빼는 거 맞나요? 그쵸?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시는 건데 그럼 만약에 누가 큰지를 모를 때는 죄송합니다. 거리를 어떻게 구하는지 원장님인데 잠깐만요. 중요한 타입이니까. 자, 보통 우리가 이제 큰 거 작은 거를 모를 때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아는 기호 중에 실제로 그 거리랑 관련된 기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얼마 전부터 계속 나오는 이 절대값. 원래 이 절대값이 수학적으로 거리를 의미해요. 이해돼? 사실은 두 개를 뺀 다음에 절대값을 붙이는 건 뭐야? 부호를 신경 안 쓰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거리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거 누가 못하냐고요. 그쵸? 자, 한번 더 해볼까?
오른쪽 페이지 가보시면 이 문제에 왔다 갔다 문제가 있어. 예를 들어 12번 문제. 오늘 컨셉은 거리야. 이제 점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다 해볼 거예요. 이번 수학상 뒷부분에서. 그 첫 번째가 이제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혹시 12번 문제도 풀 수 있겠는지. 죄송한데 잠깐만요. 원장님이 전화가 왜 오셨지? 자, 12번. 자, 이번 문제는 거리가 나와 있고 어떤 점 B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위에 문제 보시면 모두 구하세요. 실제로 한 개가 아니겠지?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자고? 자, 같이 가볼게. 자, 거리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요? 자, 일반적으로 큰 것 빼기 작은 건데, 자, 이런 경우는 누가 큰지 모르잖아. 자,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절대값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절대값이 원래 수학적으로 거리를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실제로 절대값 처음 배울 때 그 말을 해요.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라고 배웁니다. 절대값이. 자, 어쨌든 자, 요게 얼마다? 거리가 3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도 풀 수가 있다는 거야. 다시 자, 절대값 A가 3이란 말은 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A가 가연아 뭐랑 뭐 있게? 그쵸. 뿔만 3 이렇게 풀었을까요?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하겠죠. 그쵸.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겠지. 한번 더 해볼까요? 13번으로.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요 거리 구하는 거는 사실 뭐 설명드릴 게 없어요. 그냥 지금 해보는 거고 오늘 좀 진지할 거는 인용이 아니라 이제 이걸 약간 2차원 평면으로 가서 거리 구하는 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어쩌면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런 거를 1차원이라고 불러. 수직선에서 거리 구하는 거는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자, 13번입니다. 자, 이 문장 풀어보셨나요? 저 혹시 아연아, 요거 A가 뭐뭐 나오셨나요? 10분은 마이너스 그렇죠. 아마 어떤 친구는 거창하게 안 보고 대충 추리한 친구 있을 거야. 즉 거리가 8이란 말은 여기서 8만큼 떨어진 10도 가능하고요. 여기서 뒤로 8만큼 떨어진 마이너스 6도 가능하겠지. 뭐 그렇게도 가능하다는 거야. 혹은 절대값을 이용할 친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식을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수학 상식인데 이 절대값 푸는 방법은요. 그냥 뒤에다가 뿔마 붙여도 괜찮아요. 결국 이게 8이란 말은 얘가 그냥 8이거나 얘가 마이너스 8 둘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풀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요거 관련 문제 하나만 더 해볼까? 자, 154쪽 가볼게요. 일단 지금 하는 거 관련 문제 쭉 설명드리고 그 다음 거 가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2번 문제 뭐 이런 것도 원래 그냥 숙제로 줘도 되는데 그러니까 참 사람 그 스타일이라는 게 바꾸기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약간 가끔은 저도 이제 스스로 느끼는 게 그냥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학원 처음 왔을 때는 시간은 조금만 드려볼게요. 쉬우니까. 이 학원 처음 왔을 때는 되게 빨리 했어요. 진짜 빨리 했는데 이제 그게 약간 부작용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빨리 하는 게 되는 친구도 있는 반면에 안 되는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막 한 몇 년 지나니까 좀 내가 이제 바뀐 거예요. 여기 친구들은 그 나름 좀 느낌이 있으니까 항상 좀 빨리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근데 이제 이런,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개를 풀리는 거는 너 나름의 좋은 점도 있는 거야. 노래가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숙지하는 거죠. 자, 혹시 이 문제 역시나 뭐 비슷한 문제인데 어쩌면 시키는 걸 하면 돼. 그러니까 요런 따라가는 걸 잘해야 고등학교는 성적이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혹시 혜린아, X값 모두 구해보셨나요? 얼마 나오세요? 3일 자, 혹시 확인 좀 해볼까? 이거 나온 친구 있을까요? 3과 11. 다들 혹시 가연이 괜찮으신 거예요? 이거 혹시, 자, 해볼게요. 자, AB의 길이는, AB 나와 있잖아. 5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BC의 길이는 요거 사이의 길이인데 x가 뭔지 모르니까 이럴 때는 절대값 이용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 얼마다? 자, 요렇게 굽니다. 반대편 이항하시면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요게 나오고 자, 수학 상식이야. 절대값 풀 때는 그러니까 뒤에다가 뿔만 붙여도 괜찮아요. 뭐 둘 중 한 개일 거니까. 해서 반대편으로 이항해 보시면 자, 이거 맞나요? 즉 플러스로 가실 경우는 11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로 가시면 3 나올 겁니다. 뭐 이렇게. 해서 그 거리 구하는 건 절대값 정도는 알고 계세요. 아시겠죠? 하나만 더. 자, 오른쪽에 있는 5번 문제. 죄송한데 5번 문제는 안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갈게요. 5번 문제는 아직 안 배운 거예요. 자, 앞으로 쭉 가서 다시 152쪽이야. 자, 이제 우리가 사실 뭐 왼쪽 거 풀어봤는데 이제 왼쪽과 오른쪽에 두 라인이 있잖아. 자, 각각의 문제의 차이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왼쪽 문제는 보시는 것처럼 어떤 두 점의 좌표가 자, 딱 숫자 하나만 나와 있지. 그치? 이게 여러분들 뭐 이거는 그냥 어떤 뭐 수학 상식은 아니고 뭔가 어떤 상식 중에 하나인데 아마 가끔 그 영화 보시면 뭐 어떤 SF 영화에서 뭐 3차원이다. 우리 4차원 그런 걸 쓰잖아요. 실제로 이게 뭐냐면 말하자면 약간 1차원이라 보시면 돼. 1차원이 뭐냐면 수학적으로 수직선이야. 지금 여러분들이 얘는요 실제로 저 점들이 어디 있어? 이렇게 수직선 위에 있는 두 점 맞아요. 사실 이거에 관한 거는 중1 때 배운다고요. 이해돼? 근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가 오늘 남은 시간에 여기 2차원 자, 얘기해볼까? 요 2차원이 뭐냐면요 어쩌면 수직선 두 개를 이렇게 가로와 세로로 붙인 많이 봤죠 여러분들 그동안도 뭐 함수 풀 때 요게 이제 수학적으로 원래 평면이 2차원입니다. 평면. 자, 이 좌표 평면에서 어차피 저희는 이제 이 2차원 평면에 있는 어떤 두 점 사이에도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돼?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이제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것도 중학교 때 가끔 나와요. 가끔 이제 응용 문제로. 자, 요 내용을 저희가 숙제할 겁니다. 자, 여기 사이에 거리 구하는 걸 할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지 요 문제에다가 간단하게 풀이 과정부터 설명드릴게요. 사실은 뭐 과정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외울 거야. 공식으로. 아시겠죠? 제가 처음부터 공식을 웬만하면 주입하지 않거든. 자, 6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잠깐만. 이번 문제는 재미없다. 자, 밑에 걸 할게요.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에다가 필기해 볼게요. 왜 재미없다고 했냐면 6번 문제,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한번 점을 찍어 볼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6번 문제 혹시 느낌 와? 점 찍으면 어떻게 되는지? 저건 사실 점을 찍으면 그냥 왼쪽 문제예요. 저 상황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7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될 내용이야. 이게 가장 메인입니다. 2차원 좌표 평면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한번 간단하게 소개 드릴게요. 써보세요. 자, 첫 번째는요. 자, 요거 한번 과정으로, 자, 공식이 아니라 과정으로 한번 설명드리고 밑에 문제를 한번 과정으로도 풀어보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과정이 뭐냐면 지금 첫 번째는 주어진 요 두 점을 여기 찍을 수 있다는 문제 한번 찍어볼게요. 자, 먼저 A라는 점에 자, 마이너스 3,0 맞나요? 이렇게. 자, B라는 점에 자, 1,6입니다. 자, 이렇게 두 점을 찍은 상태에서 저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다?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자, 그런 문제라고요. 자, 지금부터 얘는요, 원래 아이디어가 뭐냐면요. 이 과정에서 메인 아이디어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예요. 실제로 그 당시 그래서 이게 피타고라스를 배울 때 어떤 책에 따라서 약간 소비가 되기도 해. 이 내용 자체가. 자,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서 한번 여기다가 수선의 발 90도를 내려보시면 직각 하나 만들 수 있는 거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 왼쪽에서 요런 거 길이 구하는 거 바로 왼쪽 문제죠. 각각의 길이는 1차원 수직선이란 말이야. 이해돼? 자, 요 길이는요 4가 되겠죠? 큰 거 빼기 작은 거. 다시 요 길이는요 6 빼기 0. 자, 6 맞나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변을 구하시면 피타고라스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게 원래 과정입니다. 아시겠죠? 마무리 지어볼까요? 자, 피타고라스를 바로 쓸게요. 자, 4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빗변 나오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얼마 나오지? 루트 16 더하기 36이니까 50이 맞나요? 그래서 바깥에 꺼내기 하시면 정답은 2루트 14입니다. 이렇게 해서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한번 필기 보시고 필기 끝난 친구는 8번 문제 한번 공식 아는 친구 쓰지 말고 과정도 해보시라고. 아시겠죠? 어쩌면 걔는 공식이 아니라 이 과정을 빠르게 한 거예요. 자, 8번 문제 한번 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의 메인 디시. 시간이 한 1분 되지 않을까요? 몇 초 안 걸리잖아. 찍는데 몇 초. 길이 구하고 피타고라스로 빗변 구하고. 자, 3단원 들어왔어. 도형에 관한 내용이고 첫 번째가 점이야, 점. 이번 한 주는 이런 식으로 점 가지고 놀 거예요. 점 가지고 거리도 구하고 점 가지고 다음 시간 내고 새로운 점도 만들고 그렇게 한번 했던 친구들은 작년도 12월쯤에 했습니다. 이 내용들. 아마 기억나실 거야. 그러니까 배운 친구들은 복습한다는 마인드로 하세요. 어쨌든 저희가 새 책을 나가도 마찬가지야. 설령 까먹었어도 복습한다는 마인드가 중요해요. 그리고 학교 수업도 잘 참여하시고 내일 개학이잖아. 무시하지 말고 잘 들어. 선생님들이 하는 말 다 필기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고 그분들 하는 말은 정말 시험 문제라는 거야. 알겠죠? 자, 한번 구해보셨나요? 자, 혹시 가연아 8번 문제 이거 거리 얼마 나오셨나요? 혹시 나오셨나요? 루트 26. 네. 자, 혹시 나온 친구? 오케이. 자, 그럼 제가 한 번 더 이제 요거 설명드리면서 자, 이제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쳐보세요. 지금부터 한번 이거 설명드리면서 공식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4, 마이너스 2. 점 찍으시고요. 자, 5, 3. 자, 5, 3. 여기쯤인가? 자, 이제 여러분들이 요 대각선의 길이. 자, 요 이제 길이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자, 저희의 기본 전략은 뭐라고? 자, 여기에서 어쩌면 가상의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드시는 거예요. 혹은 뭐 이렇게도 괜찮겠지. 자, 만드신 다음에 자, 그 다음이 뭐였는지 고찰해 볼게. 우리 그 다음이 요 길이 구하는 거 맞아요? 요 길이. 자, 이 길이는 바로 왼쪽 문제거든. 그치? 즉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보통은 큰 거, 작은 거를 알 때는 써볼까? 5 빼기 4, 1 나오는 거지. 다시 계산 안 할게요. 공식 느끼려고. 자, 위에 자, 요 길이는 3 빼기 마이너스 2 맞나요? 즉 어쩌면요 저희가 지금 뭐란 거냐면 x끼리 뺀 거고 y끼리 뺀 거지. 맞아?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요 길이를 구하는 게 문제거든. 자, 요 길이. 자, 이 길이를 여기 쓸게요. 저희가 이제 어떻게 구했냐면 자, 루트를 씌우죠. 자, 루트를 씌우고 얘네 둘을 뭐예요? 저 뺀 거를 제곱한 거를 더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온 정답이잖아. 맞나? 되나? 자, 이거를 외울 겁니다. 지금부터. 여기 어차피 저희가 구한 과정인데 요거를 외워서 바로 가자고요. 아시겠죠? 자, 위에 써 있는데 그럼 제가 한 번 더 고찰한 걸 바탕으로 공식화 시켜드릴게요. 이제 밑에 문제는 공식으로 연습할게. 자,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그런 문제가 나와요. 2차원 좌표입니다. 자, 이 경우에 거리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요? 자, 외울게요. 루트. 자, 루트. x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외우세요. 자, 참고로 쌤, x끼리 어디로 빼요? 상관없습니다. 왜 제곱할 거니까. 그러니까 x끼리 아무렇게나 빼신 다음에 제곱하세요. 더하기 y끼리 뺀 다음 제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흐름 이해하시겠죠? 자, 밑에 있는 9번 문제, 자, 한번 이제 연습을 공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위에 써있긴 해요. 저는 이런 공식 원래 외울 때 항상 말하지만 말로 외우는 거야. 뭐 ABC가 아니라 x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우는 거예요.
자, 요걸 이해하고 외우세요. 우리가 요 과정을 그대로 고찰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뭐 사실 오늘 내용서는 끝났습니다. 이 정도. 자, 9번 문제. 자, 그럼 제가 한번 공식 쓰는 거 보여드릴까요? 자, 거리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요? 자, 루트. 자, 공식을 만들게요. 자, x끼리 뺍니다. 자, 이렇게 빼든 상관없어요. 편한 대로 빼세요. 자, 빼보시면, 자, 마이너스 뭐 3 나오지. 그걸 제곱한다는 거야. 저는 이 정도는 암산해요. 그러니까 뺀 다음에 제곱까지는 암산된단 말이지. 더하기, 자, y끼리 뺀 거의 제곱이니까, 자, y끼리 2가 나오거든. 제곱이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 거리가 얼마다? 루트 13이다. 다들 나오셨나요? 아니면 어때? 괜찮아? 자, 한 번 더 해봐. 10번. 뭐 0,0, 6, 마이너스 8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거리 구하는 거 이번 숙제에서 계속 하실 거니까 자, 외우겠습니다. 자, x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하는 거예요. 자, 얘 쉬우니까 바로 갈까? 자, 승우야. 얘 구해보시면 거리 얼마나 갈까? 10번. 10 나오죠? 가볼게요. 자, 거리 구하는 공식 만들게요. 루트 x끼리 뺍니다. 특별히 0,0은 되게 쉬워요. 빼면 6 나오잖아.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의 제곱이니까 이게 되겠죠. 그래서 공식으로 만들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른쪽 가볼게요. 예를 들어 15번 문제 풀 수 있겠네. 자, 거꾸로 왔다 갔다 문제입니다. 아까 저희가 미리 봤던 컨셉이 그대로 똑같이 나옵니다. 단지 차이점은 뭐다? 두 점이 좌표 평면에 있는 뭐 그런 점들이에요. 자, 15번 풀어볼게요. 아마 방정식이 나올 건데 방정식은 푸시면 되니까요. 자, 시간이 뭐 한 40초면 되겠죠. 뭐 이 정도 방정식도. 거리 구하는 공식 외우세요. 루트 x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의 제곱. 그러니까 저처럼 말로 하시면 편해요. A, B, C, D가 아니라. 그리고 이해를 하세요. 왜 그 공식인지. 아까 그냥 그 피타고라스 한 걸 고찰한 거예요. 자, 한번 같이 해볼까? 자, 이번 문제는 15번 문제 길이가 나와 있잖아. 그럼 아시죠? 요게 길이라는 약자인데 수학적으로. 자, AB의 길이가 3이고요. 자, 저희가 외운 공식 한번 써볼게요. 자, 루트. 자, x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의 제곱 정도는 암산 가능하시길 바래요. 자, 얘가 얼마다? 3이다. 라고 해서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고, 자, 이 루트를 지워주려면요 양쪽을 제곱하시면 되겠죠. 자, 양쪽을 제곱하시면 9가 나와서 이거 뭐지? 이거 0되네? 그럼 이게 0되면 여러분들 A값 2 맞나요? 이렇게 해서 A값 2 나오는 것 같은데 혹시 맞은 친구 있을까요? 자, 혹시 틀린 친구는 이유 발견하세요. 한 번 더 해볼게요. 16번. 오늘 설명은 끝났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딱 외울 게 딱 이거 하나야. 이거 하나고 외우세요. 너네 매일매일 영어 시간에 영어 단어 막 몇십 개씩 외우잖아. 수학은 그냥 몇 개 없거든요. 그게 약간 뭐 나름 매력이랄까? 그거 가지고 굉장히 많은 게 다 파생이 돼요. 자, 이것도 시간 한 45초면 될까요? 지금 푸는 것들이 가장 기본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바로 이어서 풀 내용들이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몇 가지 유형들을 볼 건데, 근데 결국 오늘 이 말씀 많이 드릴 거예요. 그냥 뭐 상황을 이해하시면 뭐 전략이 보인다. 그런 경우들.
자, 얘도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16번 문제. 자, 지원아 혹시 A 값 뭐 나오세요? 0? 0 또는 4 맞습니다. 다들 나오셨나요? 자, A가 0 또는 4 나오는데 혹시 맞은 친구 확인해 볼게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넘어가 되는지. 자, 어떻게 왔다 갔다 문제 나올 수 있잖아요. 자, 오른쪽 위로 가봐. 자, 아주 유명한 문제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어쩌면 여기부터는 유형 문제입니다. 여기에 있지만 유형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문제 18번에다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참 이 밑에 빈칸 참 별로예요. 일단은 뭐 필기할 친구랑 필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문제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제 약간 이런 식의 문제가 굉장히 이제 핫한 시험 문제입니다. 이 거리 구하는 내용 중에서 어떤 상황인지. 힌트는요. 한번 간단하게 그래프에다가 좌표에다가 점도 찍어보시고 약간 이게 이제 상황을 이해하면 돼요. 그럼 전략이 생겨요. 힌트입니다. 자, 한번 고민할 시간 드려볼게요. 제가 시범 보여드리고 몇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있어. 어떤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구해라. 뭐 기억나는 친구를 한번 해보세요. 자, 일단은 그러면 같이 볼까? 자, 이번 문제는요. 자, 한번 설명해 볼게요. 다음 두 점 A, B가 있는데 자, 오해하지 마. 요거 사이에 거리 구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번 문제는 요 A랑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을 구하는 문제예요. 다시, 지금부터 이 문제는요. 여러분이 간단하게 요 그래프에다가 표시를 해보시면 약간 어떤 상황인지 와닿으실 건데 자, 이런 상황이야. 자, 지금 자, A라는 점 찍어볼까요? 여기에 A죠. 1,0. 그 다음 B라는 점 2,5 위에 쯤에 있겠죠? 2,5. 자,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자, 이 말을 이해가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을 찾는 문제예요. 어떤 점을 구하는 문제예요. 이 점을. 자, 근데 이제 보통은요, 어디를 잘 보시냐면, 요 자리를 잘 봐야 돼. 매번 요 자리가 바뀌어요. 이번 문제는 X축 위에 있는데, 뭐 다른 문제는 Y축 위에도 있고, 어떤 문제는 어떤 이상한 함수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어디 잘 보세요. 그리고 제가 한번 요 상황, 자, 한번 점으로 찍어 볼게요. 여러분 적당히 눈으로 보시면 대충 이제 같은 거리에 있으려면 한 여기쯤에 있어가지고 자, 같은 거리 즉 요 거리랑 같다는 말 맞나요? 여러분 이 말로 보이시는지 저 문장이 지금 이 말입니다. 어떤 여기서부터 거리랑 똑같은 거리에 떨어진 X축 위에 점이 하나 있다고요. 걔를 구하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이해돼요? 지금 전략은요. 자, 여기가 매번 바뀔 건데 자, 이번 문제는 X축 위에 있잖아. 자, 여러분들이 중학생 때 종종 해본 적 있을 거야. 어디 위에 있다. 그러면 문자랑에 빌려 쓸 거거든. 자, X축 위에 있으면요. 이 경우는 섬이야. 우리가 한 개는 알고 있지. 뭐가 뭐게요? 자, X값, Y값. 뭐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자, Y가 0인 거 맞아요? 이렇게. 자, 이제 이 문제의 정답은 이 자리인데 Y자리는 0이고 확정이잖아. X축 위에 있으니까. 즉 저희가 모르는 거는 X값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거라고 하겠습니다. 자, 어차피 이게 지금 이 문제의 정답인 거야. 우리는 A값만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식을 세우면 돼. 방금 배운 공식으로 요거랑 거리가 같다 라고 식 세우겠습니다. 다시 자 한번 거리 구해볼게요. 자, 요거 거리 자, 요게 여러분들 1,0과 여기 사이의 거리니까 자, 거리 구하는 공식 배웠잖아. 루트 x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의 제곱. 사실 이거는 그냥 a 빼기 1거 맞죠? 근데 공식도 사용 가능합니다. 여기 공식이었지. 자, 얘랑 자, 이 친구 거리 자, b랑
이거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x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의 제곱 맞나요? 거리 이거 두 개가 같다. 그래서 등식을 만드시며 a를 구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 경우는 양쪽을 제곱하시면 되겠죠? 자, 양쪽을 제곱하시며 루트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쭉 전개하시면 되겠죠. 전개하시며 위에 쓸까요? 잘 안 보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29 약간 암산했습니다. 여기서 두 개가 약분되고요. 이항 하시면 2a가 28 돼가지고 a 값이 얼마다? 14구나.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이 14,0이 나와요. 이렇게. 그럼 이해하시게 되지.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유명한 문제야. 아시겠죠? 한번 연습해 볼게. 자, 예를 들어 19번 문제. 자, 예를 들어 19번 문제도 같은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 문장이 유명한 문장이야. 이 두 점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어디 위에 점을 구하는 문제예요. 보통 이 어디 자리가 바뀌어요. 이 자리를 잘 보고 보통 그 점을 뭐라고 두는 걸로 시작을 해요. 위의 점. 우리 옛날부터 위의 점 나오면 뭐라 두잖아요. 자, 뭐라 두는 걸 시작합니다. 자, 19번입니다. 시간은 한 처음이니까 1분 40초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초보일 때는 그림도 그려보시고요. 나중에는 사실 그냥 이 문제가 좀 뻔한 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두고 거리에서 갖다 두시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나중에는 또 뭐 공식처럼 바뀌겠죠. 이런 과정이. 요거는 유명한 시험 문제야. 근데 어렵진 않아.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생각보다 오늘 별로 할 게 없네. 거의 다 했는데요. 지금. 그냥 이 페이스면 쉬는 시간 전에 요 거리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끝내고 만약에 시간 남으면 오늘 2교시 때는 그 앞에 안 한 거 그냥 설명을 그냥 오늘 드릴게요. 뭐 그것도 뭐 한 20분은 합니다. 20분. 자, 오늘 주제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리 구해봐라. 거리 구하는 공식 외우세요. 자, 한번 구해보셨나요? 자, 혹시 이거 소미야. 여기 문제 정답. 자,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x축 위의 점 혹시 정답 뭐 나오셨나요? 자, 혹시 확인 좀요. 자, 정답은 마이너스 1,0 혹시 맞은 친구 있을까요? 자,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 자, 이 문제는요. 한 번 더 설명할게. 일단은 x축 위의 점이니까 이 점을 a,0이라고 하자로 시작할게요. 그리고 자, 제가 이 점에다가 이름을 굳이 P라고 준다면 즉 이번 문제는 뭘로 식을 만드는 거야? 자, 여러분 이걸로 식 만드는 거 맞나요? 한마디로 A부터 거리랑 B부터 거리가 똑같다고요. 어쩌면 이걸로 등식을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각각을 오늘 배운 공식으로 써볼게. 자, x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의 제곱 같다. 자, 오른쪽에 x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의 제곱. 요게 거리 구하는 공식이잖아. 자, 이거 두 개가 똑같다. 라고 해서 이제 등식을 만드시면 되고 보통은 양쪽을 제곱해서 전개해서 이항해서 정리하시면 아마 a 값이 마이너스 1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게 정답인 거예요. 혹시 가연아 이해하시겠어요? 흐름을 한번 더 해볼까? 자, 밑에는 22번 가겠습니다. 자, 밑에는 좀 달라진 게 있는데 자, 어디 위에 있는지. 자, 아연아 이번 문제는 어디 위에 있대? 이 점이? 그럼 혹시 y축 위에 있으면 그 점 뭐라고 두면 되니?
그런 식으로 두면 되겠지. 결국 이제 뭐라고 둘 줄 알아야 돼요. 이제 여기 어디 위에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가장 대표 문제가 x축, y축인 거고 뒤에 어떤 뭐 다른 문제에서는 어떤 함수 위에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뭐 어디 위에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걔를 뭐라고 둘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은 똑같아요. 이제 거리구에서 같다. 라고 식 구하시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시라고요.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런 게 내가 하는 말 중에 따라가는 거에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저는. 이 정도는요. 공식만 알고서 원래 할 줄 알아야 돼요. 대충 시키면 돼요. 자, 이번 문제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1분 30초. 여기까지가 대충 오늘 내용 끝이에요. 사실은. 뒤에 이제 유형 문제인데 뭐 이런 느낌으로 거리 그래서 하세요. 요즘은 학교에 단톡방 이런 게 있네. 신기하다. 무슨 느낌이에요? 단톡방 있으면. 그 선생님들이 막 거기서 공지하는 건가? 야, 좋다. 좋다. 나 어릴 때도 그런 거 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단톡방. 근데 가끔 학생들 중에서 뭐 학원도 단톡방, 혹시 그 다른 학원은 단톡방 있나요? 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제가 좀 올드한 건가? 저 단톡방. 제가 일단 좀 성격이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사실 이제 단톡방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막 게임 같은 데 가끔 어떤 게임에서는 어디 길드 들어가면 꼭 들어오래요. 거기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단톡방 별로 안 좋아해요. 뭔가 어떤 프라이버시랄까? 근데 가끔은 상상을 해봐. 있으면 좋겠다. 특히 이런 숙제 문자 같은 거 제가 원래 문자를 보내는 게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단톡방 올리면 훨씬 깔끔하긴 한데 근데 좀 저는 솔직히 그것도 겁나. 단톡방 만드는 거 괜찮은데 가끔 이제 예를 들어 학원을 그만뒀잖아. 그럼 걔가 나갈 거 아니야. 그게 마음 아플 것 같아요. 누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좀 마음 힘들잖아. 그러니까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셨는지 자, 재윤아 혹시 요거 이번 문제는 y축 위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거든. 재윤아 정답 혹시 뭐 나오세요? 22번. 자, 혹시 나오신 거 있나요? 자, 혹시 0,-1 나온 친구나 확인 좀 할게요. 혹시 i는 안 나왔어요? 21번. 그렇구나. 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자, 20번이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저랑 오래 했잖아. 일단 저는요, 그냥 말할게요.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은 숙제할 때 채우세요. 왜냐면요. 수학 유형 중에는 오늘 제가 마지막 문제로 이걸 설명할 건데 수학 유형 중에는 이런 유형이 있어요. 기억나? 보통 가끔 빈칸 채우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라도 채워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 위에 건 맞으셨겠죠? 뭐 이거 일단은 다들 괜찮은 거 넘어갈게요. 그 뒤에 가보시면 요 문제가 조금 더 바뀌면 아까 말했지 어디 위에인지가 바뀌어요. 보통은 x축, y축인데 한 장 넘어가서 어디까지 가시면 아까 하나 봤는데 10번에 있네.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제 이런 식으로 어디 위에 있다 그 어디 자리를 좀 바꿔서 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문제도 저 P라는 점을 뭐라고 둘 줄 알아야 돼요. 뭐 X축이면 A, 0, Y축이면 뭐 0, A. 그러면 저기 위에 있으면 뭐라고 두냐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중학생 때 가끔 해봤을걸? 우리가 함수 있을 때 뭐 위에 있다. 두는 방법 있잖아요. 자, 한번 고민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의 힌트는 여러분들 학습권을 맺는 거라서 시간 한 1분 한 30초 드려보겠습니다.
몇 개 더 풀고 잠깐 쉴게요. 자, 이번에는 저기 있는 y는 x 위에 있다. 이때는 이제 뭐라고 두면 좋을까요?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자, 한번 해보셨나요? 자, 이번 문제도 역시나 같은 거리에 있는 어떤 점을 구하는 문제인데, 자, 매번 어디가 바뀐다고? 요 자리가 바뀝니다. 여러분 혹시 자, 여기 함수 위에 있다. 혹시 혜린아, 이 점 P 뭐라고 두면 되는 줄 아세요? 그쵸? 혹시 여러분들 이거 아시나요? 보통 이런 경우는요,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자, 함수 위에 있잖아. 보통 x 값을 문자로 줍니다. 뭐 예를 들어 a라고 할까요? 그럼 y 값은 굳이 b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왜? 위에 있단 말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x만 문자를 주시면 y는 자동으로 정해진다는 거야. 즉 이렇게 두고 식을 만드시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연습해 볼까? 그럼 예를 들어서 y는 2x 빼기 1 위에 있는 점 이라고 나온다고 치면, 자, 혹시 이 경우는 가연아, 이 점 뭐라고 보면 되게요? 이 경우는 요 위의 점을 뭐라고 두면 좋을까? 요걸 이해했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혹시 이거 지원인 이해했어? 자, 우리 여기 위에 있대 뭐라고 두면 돼? 그쵸. 자, 문자를 x만 주시라고. 그럼 y는 자동으로 대입한 게 돼야 돼요. 우리 옛날부터 위에 있다는 거는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한번 더 해볼까?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점이 여기 위에 있대요. 자, 어떤 점이 여기 2차 함수 위에 있대요. 자, 그 말은 아려나 요 위에 점 뭐라고 두면 돼? 아, 그것도 나쁘진 않긴 해.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방금 들으셨나요? 이렇게 두는 것도 뭐 가능은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능 안 하네.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닙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자, 왜 여러분들 이거를 대입하면 이게 안 나와요. a제곱 대입하면 a4제곱 나오잖아. 이거 안 되고, 자, 반대로 자, 어떻게 하자고? x에다가 문자를 주는 거예요. 보통 x에다가 문자를 주면 y는 자동으로 a제곱이잖아요. 위에 점이니까. 이런 식으로 둘 수 있냐는 거야. 한번 더 해볼게요. 안 되겠다. 자, 예를 들어서 y는 4x 플러스 1 위에 점 이라고 나오다 치면 소미야, 얘는요 뭐라고 두면 돼? 이렇게. 어렵지 않다고. 앞으로 이거는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보통 위에 점 나오면 둘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럼 예를 들어서 자, y는 3x 위에 점 이라고 나왔을 때, 자, 가연 한 번 더. 그럼 얘는 뭐라고 두면 돼? 요 위에 점을 뭐라고 두면 좋을까? 이게 좀 어려운 말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봐봐. 그럼 봐봐. 혹시 가연아, 여기 위에 점 아무거나 하나 말해볼래? 몇 콤마 몇이 위에 있어요? 아무거나. 여러분 위에 점 많잖아요. 선은요 점이 무수히 많아요. 아무거나 한 개 말해볼래? 뭐 있어요? 민서가 여기 위에 점 아무거나 뭐 하나 뭐 있어요? 여러분들 요 1,3 가면은 위에 점 맞나요? 자, 어떻게 하게 돼? 위에 점이고 대입해서 참이면 위에 점인 거야. 이해돼? 예를 들어 1,2는 위에 점이 아닌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 더 해볼까? 자, 승우야, 여기 위에 점 또 뭐 있어? 아무거나. 0,0 나쁘지 않네. 자, 뭐 예를 들어 2,6도 있잖아.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데 어쩌면 저희가 이제 요 위의 점은 얘네들을 약간 일반화해서 문자로 쓸 수가 있냐는 거야. 이해돼?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x에다가 a라고 주면 y 값은 자동으로 3a가 되는 거잖아. 이해돼? 어차피 이 점은요 a 값이 1일 때고요. 이 점은요 a 값이 2일 때라고요.
이해돼?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렇게 둘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번 문제는 이렇게 두신 다음에 이제 똑같이 뭐 하면 돼요? 거리를 잰 게 똑같다. 이렇게 식을 만드시면 되겠죠. 자, 구해보시면 정답을 말씀드릴까요? 정답은 1,1. A 값이 1 나오는데 혹시 맞은 친구 있을까요? 오케이. 맞은 친구를 대충 이해를 하신 거네요. 아시겠죠? 자, 틀린 친구는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 가서 쉬는 시간 전에 몇 개만 더 이제 다 배웠고 그냥 시키는 걸 하는 게 대부분이야. 자, 한두 개 더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154쪽에 5번 문제. 아까 5번 문제 하려다가 왜 안 했냐면 이게 이제 2차원 평면이죠. 이거 평면이니까 이제 배웠으니까 한번 시키는 대로 잘 해보시면 뭔가 이제 보일 겁니다.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3단원이니까 힌트는 앞에서 배운 것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특히 저희가 이번에 배운 것 중에 최소값 그럼 뭔가 하나 떠오르는 게 있지. 최소값. 최소값. 자, 고민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위의 점 혹시 좀 잘 이해 안 되면 뭐 쉬는 시간도 괜찮고 혹은 한 가지 더 공지를 할까? 여러분들이 이제 화요일 목요일 날 제가 아마 당분간은 이 6시에 이 수업이 첫 타임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평상시에도 괜찮으니까 질문이 더 있는 친구 일찍 오세요. 아마 학교 끝나고 바로 오시면 시간 될 거니까 일찍 오시면 도와드릴게요. 화목은 가능해. 금요일은 아마 앞타임에 영어 있는 친구들은 못 오시겠지만 화목은 일찍 오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너네가 학원 다닌다고 성적이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죄송한데. 저도 그러면 좋겠지만 특히 고등부는 마음 같지가 않더라고. 뭐 중등부까지 어떻게 되는데 고등부는 힘들어. 그러니까 같이 해야 돼. 같이 하면서 안 되는 거 질문도 하고 많이 얻어가세요. 자, 한번 같이 해볼까? 이제 내용 설명은 다 끝났고요. 이제 오늘 남은 시간은 그냥 약간 이런 느낌으로 뭔가 이제 시키는 걸 하고 이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요. 자, 위에 보시면 두 점이 있고 두 선분의 길이가 자, 끊어봐. 자, 우리 요 길이 구하는 공식 오늘 외웠잖아. 공식 한번 써볼게요. 자, 그 공식이 뭐였냐면 말로 할게요. x끼리 뺍니다. 그리고 제곱을 해요. 자, x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뺍니다. 자, 약간 센스 있게 이렇게 뺄게요. 상관없어요. 제곱합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길이 맞나요? 이렇게. 해서 이 시간 한번 전개해서 정리까지 암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시나요? 자, 여기 길이인데 자, 이번 문제는 이 길이가 뭐가 되도록 하는 이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그 최소 값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최소값. 그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 우리 이번에 하나 배운 게 있거든. 자, 마침 이 식이 재훈아 몇 차식이지? 2차식이면 사실 결론적으로 2차 함수, 2차 함수 때랑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다시. 그럼 이 문제는요, 의자가 2차식이잖아. 즉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자, 제가 그 당시에 뭘 배웠냐면 보통 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 뭐가 있었냐면 가위가 없는 문제가 있고 가위가 있는 문제가 있어요. 당연히 머릿속의 흐름은 요거 혹시 어떤 A에 관한 어떤 범위가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이번 문제는 민서가 가위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즉 이 A는 다 되거든요. 특별히 조건이 없으니까 자, 가위가 없는 문제는 아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어디에 있다? 꼭지점에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의식의 흐름이. 가위가 없잖아요. 즉 여러분들이 배우신 대로 요 식을 꼭지점 보이는 모양으로 예쁘게 바꾸겠습니다. 죄송한데 잠시만요. 여기 8이니까 얼마죠? 8이니까 18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모양을 꼭지점이 보이는 모양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번 문제는 최소값 구하는 문제니까 보이시죠? A 값이 2일 때가 최소값인 거예요. 그래서 이 최소값을 언제 있다? 자, A 값이 2일 때인 거고 2를 대입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루트 18. 이 이제 가장 최소일 때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자, 이번 숙제 범위에서 보통 이런 최소값 나오면 거의 앞으로 그냥 어쩌면 좋은 습관이야. 고3 졸업할 때 보통 최소값 나오면 2차 함수가 제일 첫 번째야, 보통. 심지어 2차식이니까 당연히 흘러갈 수 있겠지. 그래서 간단히 해보시면 정답은 3루트입니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혹시 맞은 친구 있을까요? 혹시 2차 함수로 푸신 친구가 없으시다면 한번 다음에 맞춰보세요. 아시겠죠? 자, 오른쪽에 하나만 더 풀고 쉴게요. 자, 오른쪽에 이제 아까 뭐 9번 문제. 자, 9번 문제도 일단 뭐 같은 거리, 아무튼 뭐 같은 거리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자, 같은 거리 문제. 뭐 이것도 사실은 뭐 특별히 뭐 무슨 문제라고 말하기 그렇고 그냥 시키는 거 하시면 돼요. 네. 뭐 시키는 거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뭐 그림도 그려보시고요. 아무튼 뭐 잘 따라가 보세요. 오늘 보니까 아까 앞에 거 못할 것 같다. 일단 오늘은 거리만 해도 딱 빡 할 것 같아요. 이 문제 풀고 잠깐 쉬겠습니다. 이런 게 약간 좀 어려워. 설명할 때 약간 그냥 이거는 문장을 이해하는 거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해볼까? 그런 식으로. 자, 그럼 제가 한번 같이 해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뭐 X축 위에 그것처럼 보이다가도 뭔가 좀 다르죠, 상황이.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X축 위에, 자, 이번 문제는 X축 위에 서로 다른 걸로 두 점이 있어요. 다시, X축 위에 아까처럼 점 한 개가 아니라 점 두 개가 이제 위에 있는 거야. 그리고 어떤 P라는 점은 바깥에 있고요. 거리를 잰 게 2루트로 똑같더라. 뭐 상황 이해하셨는지. 자, 한번 그림으로 이해해 볼까요, 다시? 자, 이번 문제는 어떤 상황이라고? 자, P라는 점이 3,2 대충 찍을게요. 자, 여기쯤 어딘가 있다는 거야. 근데 X축 위에 어떤 점 하나가 있고 점 두 개가 있는데 이거 둘 다 뭐래요? 거리가 2루트로 같다. 어쩌면 거리가 똑같은데 둘 다 뭐라고? 둘 다 2루트다. 뭐 요런 상황 맞나요? 말하자면 요런 상황을 상상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아까 해본 적 있잖아. X축 위의 점이니까 뭐 예를 들어 이 점을 A, 0이라고 둬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시키는 대로 이제 여기 사이의 거리가 2루트 5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 사이의 거리를 한번 공식으로 써보자고요. 자, 루트 x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의 제곱이거든. 자, 이 거리가 얼마라고? 2루트 5로 같다고요. 자, 이렇게. 그리고 느낌 오시겠지만 이게 2차 방정식이잖아. A가 몇 개 나와요? 그럼 2개 나오지. 아마 걔네 둘이가 A, B일 거예요. 이 두 가지. 아시겠죠? 자, 한번 전개해 보시면 되겠죠? 자, 양쪽 제곱하시고요. 자, 제곱하시면 머리가 멈췄다. 자, 오른쪽 20 나오잖아.
반대편 2항에서 여러분들이 굳이 더 전개하지 말고 중3 때 배운 적이 있는데 1만원 씌울게요. 제곱 바로 없애겠습니다. 그래서 A 값이 두 개가 나와요. 즉 마이너스로 가시면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가시면 7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거 두 개가 뭐다? 요점 두 개겠죠. 이렇게.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마이너스 1,0 오른쪽에 있는 게 7,0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묻는 건 뭐예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자, 그런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요 같은 라인이니까 두 개 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 8 나옵니다. 혹시 맞은 친구 있을까요?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흐름 이해하시겠어?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뭐 있는 그냥 시킬 만한 거 시키는 거예요. 잘 이해해서 시키는 걸 잘 해보세요. 아시겠죠? 쉬었다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7분인데 15분까지 쉴게요. 오늘은. 자, 15분까지 쉬었다 하겠습니다.